조금 전 오후 4시 우리 순수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발사 후 13분 만에 목표 고도인 700km에 도달했고 15분 만엔 성능 검증 위성까지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지상센터와의 교신까지 무사히 마치면 최종 성공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항공 우주 역사에 새 페이지가 쓰이게 됩니다. 정치부회의 중간에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정치부 회의가 아닙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노래 따단 따라라라란 네, 그렇습니다. 우주부 회의 시작합니다.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자 우리 아래로. 1, 2, 3 to the 4. 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 볼까요? 나라라 누리호, 그리고 네, 부동산 대책 채찍보다 당근, 이어서 경찰과 검찰, 한전 소식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수였던 날씨도 오케이, 사전 점검도 모두 다 오케이 사인 떨어졌습니다. 이 오후 4시 나로 우주센터에서 쏘아진 누리호, 현재 우주를 멋지게 날고 있는데요. 오후 5시 10분쯤 최종 성공 여부를 알려주는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확신할 수 없지만은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은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90%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99.999%였으면 좋겠고. 예, 뭐 바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100%를 원하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아쉽게 실패한 뒤에 8개월 만에 재도전입니다. 우여곡절도 참 많았죠. 한 번은 날씨 때문에, 또 한 번은 센서 오류 때문에 2번 연기가 됐습니다. 자, 우주 어딘가에 누리호를 찍는 카메라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일단 지금 3단 엔진이 켜진 이후에 목표 고도 700km에 무사히 도달했고요. 성능 검증 위선과 지상 관제센터가 최초로 교신하는 시점에 사실상의 성패 여부가 가려집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차분히 누리호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Something that looks at the problem numerically and not theoretically. Math is always dependable. For you, it is. Euler's method. That's it. 네,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도 0.00001의 오차를 잡기 위해서 한참을 씨름합니다. 자, 누리호는요, 대략 아파트 15층 높이 47.2m입니다. 무게는 200톤, 성인 2,800명의 무게고요. 자, 이 어마어마한 물체를 지구 밖 700km까지 날려보내려면 1초 단위의 정확한 타이밍에 추진력을 실어줘야 합니다. 자, 지난해 1차 발사 때는 여기 이 그림 속 검증 위성 분리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마지막 최종 단계 위성 모사체 분리해서 궤도에 안착을 시키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3단 로켓이 계획보다 46초 먼저 꺼져버리는 바람에 목표했던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이 부족해서 100% 저희들이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조금 하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아쉬웠던 이 3단 엔진 조기 연소 문제 아주 철저하게 보완했습니다. 오늘 발사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리호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저 꼭대기에 이제 위성이 실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저 나사를 조이는 각
또 횟수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우리가 2차 발사에 성공하고 또 우리 발사체를 갖는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우리는 원할 때마다 우주에 갈 수 있지. 정확해. 네, 2010년 3월에 첫 삽을 뜬 뒤 12년을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는 이 러시아 등의 외국 기술이 포함이 됐는데 누리호는 로켓 1, 2, 3단 전체에 순수 우리 기술만 담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 300개 기업이 합심해 이뤄낸 역작이라고나 할까요? 자, 특히 누리호에 실어보낸 이 실용 위성 활용도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이 앨런 머스크의 회사죠,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1,700대의 소소형 위성을 쏘아 보냈고 앞으로 4만 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 지구를 촘촘히 위성으로 둘러싸서 전 세계 위성 인터넷망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업이라고 못할 일한 법 있나요? 미래 먹거리를 찾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고요. 또 한 가지, 민간인 우주 관광도 이제가 시작입니다. Are the cows on the moon? You know, I hope there will be one day, but now, no, there aren't. What's your favorite space food? My favorite space food is pizza, which I had yesterday, and I'll probably have tonight for dinner also. 네, 저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제2의 아버지, 우리 복국장을 효도관광 보내드리는 일이죠. 이 복국장의 환갑잔치를 우주에서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까지 누리호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복국장 효도관광 네. 그 부분이었다는 걸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얼마가 됐든 보내드립니다. 알았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채찍보다 당근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621 대책 이렇게 불리게 되겠군요. 자, 오는 8월 전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을 맞이하는데요. 임대료의 상승폭이 풀리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이 채찍보다는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자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세를 내주는 임대인 그리고 세를 사는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알아서 상승폭을 줄이는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에겐 여러 종류의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시세에 맞추지 않고 5% 이내로 인상을 하면 양도세 혜택,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2년 전입 의무 기한도 폐지했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 갱신을 유도하고 반대로 세를 사는 임차인에겐요,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 대출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가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을 때 보증금 4억 5천만 원 안에서 대출 한도를 1억 2천에서 1억 8천까지로 늘렸습니다. 6천만 원 여윳돈이 생긴 거죠. 또 이 월세의 세 공제율도 12%에서 15%까지 늘렸습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 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공급 대책입니다. 공급자에게도 당근을 제시했는데요. 이 민간 건설 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또 여러 특례 제도를 연장합니다. 신규 분양 대책으론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또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에는요, 분양가를 산정할 때 빠지는 항목이 많아서 민간과 조합 양쪽 모두 불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분양가 산정 과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도 반영했습니다. 외부 의원들이 참여해 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우려가 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른 분양가보다 공급 확대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됐던 부동산 대책. 새 정부는 큰 틀에서 채찍이 아닌 당근이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네, 경찰 소식이네요. 통제냐, 개선이냐.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거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의 통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취지인데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는 규칙을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및 징계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겁니다. 이 경찰 내부에도 견제 방안이 있다. 행안부의 통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간부들을 불러 모았죠. 긴급 회의를 거쳐서 또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은 정부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성과급이라니입니다. 자, 혹시 어제 두 번째 픽 제목 기억하실까요? 자,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전기요금 올리자니 서민 경제가 어렵고 안 올리자니 한전이 망할 기세고 그래서 요금 인상을 미룬 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상황이 이럴진데 한전은 지난해에도 억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회사는 적자여도 내 월급은 챙긴다는 걸까요? 심지어 그 회사는 나라 돈 들어가는 공기업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네, 결국 한전은 성과급의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진 7명은 전부, 1급 이상 간부는 절반을 반납하는데 대상자가 360명이 넘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했거나 하게 되면은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 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계 인사고요. 최대 12명에 달하는 검사장을 비롯해 차장, 부장 검사도 큰 폭의 물갈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는데요. 지금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장 추천을 한 다음에 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 임명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실세는 실세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 겸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어요.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과거에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도 추미애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인사 패싱을 당해 불평을 제기하지 않았냐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치권, 검찰 인사를 놓고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우주부 회의를 이어가죠. 뉴스픽 5였습니다.